네,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미래행 교과서 3과에 있는 문법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문법은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팔품사 종류에서의 형용사가 뭔지,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관계대명사는 종류가 뭐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했을 때 없애고 남은 형태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영상으로 먼저 한번 공부하고 다시 선생님과 공부하겠습니다. 자, 팔품사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어디 들어가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단어 암기를 대충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팔품사는 8가지니까 명, 대동, 형부, 전정갑 해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형용사 뭔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그는 정말로 착한 학생이다. 자, 이 문장에서 형용사가 뭔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에서 형용사는 바로 뭐다? 그렇죠. 착한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하기 때문에 a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요. 바로 이 뒤에 있는 학생을 꾸미기 위해서예요. 어떤 학생이냐면 착한 학생이라는 거죠. 학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팔품사에서 맨 앞에 나오는 명사, noun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어떤 건지 알았고요. 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꾸미기 위한 거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어떤 것이냐? 한국어는 이렇게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예요. 영어에서의 형용사는 종류가 많지만요.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중에서만 말을 하면 관계 대명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분사가 형용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주로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who가 있겠고요. which가 있겠고요. that이 있겠고 whom이 있겠고 whose가 있어요. 등등등. 전치사를 동반해서 in which, on which, of which 해가지고 이런 것도 관계대명사입니다. 분사는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현재 분사라는 게 있고요. 동사 3단변화 외울 때 맨 끝에 나왔던 PP 형태, 걔를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 거지 관계대명사와 분사 모두 형용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명사를 꾸미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명사를 꾸미는 거. 우리나라 말은 명사가 주로 뒤에 있기 때문에 키 크고 잘생기고 착한 학생 이렇게 모든 형용사들이 명사 앞에 위치해요. 근데 관계대명사는요. 명사를 꾸미긴 할 건데요. 얘가 형용사니까요. 명사가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겁니다. 한자로 뒤후자를 써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후치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몄는지 볼까요? 관계대명사는 요런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어디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who가 있죠? 좋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역할은 명사를 꾸민대요. 앞에 명사 있나요? 있죠. 그 소년, the boy 있죠. 이렇게 꾸미네요. 꾸밀 때는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꾸민 거예요. 자, 밑에 또 볼까요? I saw a movie that was made in 1950s. 이 문장에서 관계되면서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that 있죠? 명사 있나요? 앞에 있네요. The movie, 영화. 그럼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 맞네요. 전부 다 형용사처럼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봅시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두 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줄이기를 했기 때문인데 왜 줄이냐면 우리나라 말도 짧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기보다 긴 호흡의 문장을 조목조목 예쁘게 말하는 게 좀 더 문장이 예뻐 보이죠. 그래서인 이유예요. 그리고 문장을 두 개에서 하나를 줄일 때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반복되는 단어. 이런 것을 찾아서 관계대명사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이 문장은요, 두 개였었어요. 첫 번째, Look at the boy 였어요. 두 번째, The boy is singing on the stage 였단 말이죠. 자, 이 두 개의 문장에서 공통된 게 어떤 건지를 보세요. The boy, 그 소년이에요. 그 소년을 봐. 그 소년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중이야. 이 말 말고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소년을 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한 문장으로 길게. 그때는 공통되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은 다음에 이거를 여러 번 쓰지 않고 관계대명사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먼저 1번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은 look at the boy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 the boy가 있는데 the boy 나란하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바꿀게요. 바꿀 건데 the boy는 사람입니다. 왜? 그 소년이니까. 사람일 때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who를 대동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who를 쓰고요. who를 쓰고 나면 어때요? 두 번째 문장에서 the boy가 없어졌으니까 남은 거는 is밖에 없어요. 그래서 is singing on the stage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해석하는 방법은요. 관계대명사를 만나면 이렇게 쭉 보다 관계대명사 만나면 반가워하면서 얘를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이 아이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뒤 후자를 써서 후치수식을 한건 겁니다. 그러면은 the boy, 소년이긴 소년인데요. 그 소년은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소년입니다. 그 소년을 바라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Look at the boy who is singing on the stage. 뒤로 가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년을 봐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긴 문장도 우리가 한 번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Look at the boy 하면은 그 소년을 봐라. 이렇게 되겠죠? Who is singing on the stage.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중인.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까지를 다 안다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중3께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대명사 종류에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봤죠? 근데 이건 어떻게 나누냐면 문장을 봤을 때요. 문장은 선생님이 반드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는데 이거 보세요. 동사 나왔죠? 목적어 나왔어요. 근데 who 뒤에를 보세요. 관계대명사 뒤를 봤을 때 is, 즉 동사죠.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동사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은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해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